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슴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그 이름, 첫사랑.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그 사람을 노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60대의 김철수 할아버지가 50년 만에 첫사랑 박영희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67세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한 달에 한두 번 손주들을 데리고 방문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매일 그 공원에 가세요? 큰딸 미연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는 일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그럼 내 건강 비결이 뭐겠니? 아침 산책이지. 철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 적막함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아침,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 벤치에 앉으려는 듯 했습니다.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의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매일 나오시나 봐요. 요즘 자주 뵈어서요. 여성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짧게 커트한 흰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 그리고 그 특유의 눈매. 혹시 영희 씨? 철수 할아버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잠시만요, 철수? 김철수 맞으세요? 그렇게 50년 만에 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영희 고등학교 시절 철수의 첫사랑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백발이 된 채로 그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50년이 넘었을 텐데.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감정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벚꽃이 흩날리는 공원에서 두 노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 우리 학교 뒷산에서 같이 책 읽던 거.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잊겠어요. 철수 씨가 항상 문학책을 들고 다니더니 나중에 국어 선생님이 되었다면서요. 소문을 들었구나. 그래, 35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어. 너는? 의대 갔다고 들었는데.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아과 의사로 일했어요. 작년에 은퇴했죠. 지금은 이 근처 아파트에서 딸네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공원 벤치에 앉아 과거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서로의 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기억까지. 그때 왜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으셔서. 그때는 휴대폰도 없었고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 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편지를 보냈다고요?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오해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두 사람 모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했나요? 영희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대학 졸업하고 몇 년 후에.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5년 전에 폐암으로 하늘나라로 갔지만 많이 힘드셨겠네요. 너는?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의대 동기였죠. 하지만 15년 전에 이혼했어요. 서로 너무 바빴나 봐요. 어느 순간 대화할 게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두 자녀와 3명의 손주들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영희 할머니는 의사로서의 경험과 딸 1명, 그리고 손자 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금 몇 시지? 약속이 있어서. 영희 할머니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벌써 11시네요. 이런 병원 예약이 있었는데, 그럼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여기 나오시나요? 저도 요즘 아침 산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 매일 나와. 내일도 여기서 만날 수 있겠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음 만남을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함께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 천천히 걸어야 해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까.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요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했고, 영희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 혹시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우리 손자 생일인데 같이 와주면 좋겠어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초대였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가도? 물론이죠. 제 딸에게도 말했어요. 고등학교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나이에 다시 들으니 부끄러웠습니다. 알았어. 까지. 토요일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멜까 말까 고민하다가 캐주얼하게 셔츠만 입기로 했습니다. 손주 선물로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준비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딸네 집은 예상보다 가까웠습니다. 불과 2정거장 거리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영희 할머니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철수 씨. 집 안에는 생일 파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딸 민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셨다고요.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지 씨의 남편과 두 아이들도 인사를 건넸고, 특히 생일을 맞은 7살 손자 준호는 새로운 손님에게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 남자친구예요. 준호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어른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 할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오래된 친구란다. 파티는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가족 모임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영희 할머니의 가족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철수 할아버지에게 큰딸 미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옛 친구 집에 다녀왔어. 친구요? 어떤 친구인데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야. 우연히 공원에서 다시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미연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자친구세요? 아니, 그냥 친구야. 오래된 친구. 하지만 철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딸은 무언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이제 아침 산책뿐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철수 씨 요즘 손목이 아프다고 했죠? 이거 한번 발라봐요. 제가 쓰는 건데 효과가 좋아요. 영희 할머니는 의사답게 항상 철수 할아버지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 철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0년 전에 헤어졌을 때 정말 많이 아팠어. 첫사랑이라 그랬는지 오랫동안 너를 잊지 못했어. 영희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요. 대학에 가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편지가 올까봐. 전화가 올까봐. 우리가 좀 더 용기가 있었다면 달라졌을까? 모르겠어요.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주름지고 반점이 생긴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영희 할머니랑 정말 친구 사이 맞으세요? 미연이 어느 주말 철수 할아버지의 집을 방문해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친구 이상이야. 사실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 미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이에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미연아, 마음은 늙지 않아. 미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걱정돼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 말아라. 내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거야. 50년 전에는 놓쳤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한편 영희 할머니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알아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내가 50년 동안 알아온 사람이야. 비록 중간에 긴 공백이 있었지만 그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 그래도 엄마 조심해야 해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도 많고. 영희 할머니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아라. 의사로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길러졌단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영희 할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영희 씨, 혹시 나랑 여행 갈 생각 있어? 영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행이요? 응, 제주도로. 내가 교사 시절에 학생들 데리고 몇 번 갔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나중에 꼭 다시 가보고 싶었거든. 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나이에 둘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은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나이에 아이들 허락을 받아야 할까? 철수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그도 가족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3박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편안하게 구경하고 오자. 영희 할머니는 잠시 더 고민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가요, 제주도로.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함께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 여행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요? 아버지, 정말 둘이서요? 미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희 씨랑 둘이 가려고 해. 걱정 마라. 우리 모두 어른이고 건강도 괜찮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혼자 여행 가본 적이 없잖아요. 제가 같이 갈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연아, 너의 걱정 고마워. 하지만 이번엔 우리 둘만 가고 싶어. 너도 이해해 주렴. 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딸 민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동의했습니다. 엄마, 매일 전화할 거예요. 그리고 호텔 정보랑 일정 다 보내주세요. 알았다, 알았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아직 정신은 멀쩡하단다. 두 가족 모두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결국 두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오랫동안 혼자 지내온 부모님이 새로운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두 사람은 김포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왔고 영희 할머니는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영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치 수학여행 가는 고등학생 같아. 비행기에 오르고 창가에 앉은 영희 씨는 서울의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남짓한 비행 끝에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정말 좋네요. 영희 할머니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주도의 청명한 하늘과 푸른 바다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첫날 그들은 성산일출봉을 방문했습니다. 높은 계단을 오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와, 정말 아름답네요. 정상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에 영희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 씨랑 같이 볼 수 있어서 더 아름다워. 둘째 날 그들은 우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도에서는 전동차를 빌려 섬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푸른 바다와 초록 들판, 하얀 등대가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다음 생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네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생을 기다릴 필요 있을까?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지. 셋째 날 두 사람은 한라산 중턱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까지는 체력적으로 무리였지만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네요. 저녁 식사를 하며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준 영희 씨에게. 영희 할머니도 잔을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의 인연에게. 여행 마지막 날 저녁 두 사람은 호텔 근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영희 씨, 이 나이에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철수 할아버지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나 영희 씨를 사랑해. 영희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철수 씨, 50년 전 내가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어. 그때 내 마음을 전했더라면 우리 인생이 달라졌을까?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 영희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우리 아이들도 손주들도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건 기적 같아. 영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철수 씨를 사랑해요.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지금도. 두 노인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발이 된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영희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정식으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아파트로 두 자녀 가족을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중요한 얘기라도 있으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한 뒤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중요한 얘기야. 나 결혼하려고 해. 네? 미연과 동생 기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 씨와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그리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어. 기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닌가요? 얼마나 알고 지내신 거예요? 첫사랑이었어. 5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늦게 다시 만났지만 이제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아. 미연과 기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지만 노년의 재혼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어떻게? 철수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마라. 법적인 문제는 모두 정리할 거야. 너희 유산에 영향 없을 거고 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딸에게 약속했어. 우리는 그저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싶을 뿐이야. 미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다면 저희도 응원할게요. 비슷한 대화가 영희 할머니의 집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딸 민지도 결국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사실 거예요? 철수 할아버지의 집인지 영희 할머니의 집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할지가 새로운 고민거리였습니다. 2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11월의 어느 토요일 작은 웨딩홀에서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67세 신랑과 65세 신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철수 씨와 박영희 씨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례사의 말에 하객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았지만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두 분은 50년 전 첫사랑으로 만났다가 인연이 닿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우연히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둘 다 젊은이들처럼 화려한 웨딩드레스나 턱시도는 입지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려입은 정장과 한복이 그들의 품위를 더했습니다. 이제 서약을 나누겠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기적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일 당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함께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기쁠 때 함께 웃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로 서약했습니다. 철수 씨, 50년 전 우리의 사랑은 미완성으로 남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지 교환이 이루어졌고 주례자가 선언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박수 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기뻐하며 두 노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 피로연에서 손자 준호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 할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영희 할머니는 웃으며 손자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철수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된 거야. 결혼 후 두 사람은 철수 할아버지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짐을 옮기는 날, 양가 자녀들이 모두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냉장고에 음식 잘 채워두셨죠? 어머니가 오시는데. 미연이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영희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마, 장도 잔뜩 봐뒀어. 함께 사는 첫날 밤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네요. 내가 정말 결혼했다니.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정말 행복해.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갈까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좋아하는 책도 같이 읽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자.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면서.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주들도 자주 보고요. 그래, 이제 손주가 5이나 되니 더 바빠질 것 같아.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늦게 찾은 행복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두 사람의 일상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의사 출신답게 철수 할아버지의 건강을 꼼꼼히 챙겼고 철수 할아버지는 은퇴한 교사답게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철수야, 오늘 혈압약 챙겨 먹었어?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자연스럽게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응, 아침에 먹었어. 영희도 무릎 약 잊지 말고. 두 사람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공원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50년 만에 다시 만났으니까요. 여보,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벚꽃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볼까? 처음 다시 만났던 그 자리.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려졌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자녀들과 손주들이 방문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새 가족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준호가 숙제를 들고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건 이렇게 접근해볼까? 영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미연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랑 사시면서 어떠세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무뚝뚝하셨는데 요즘은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철수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영희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의사 출신인 영희 할머니는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철수 할아버지는 경미한 심장마비를 겪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네. 병실에 누워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한 걱정이라니.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야. 철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혼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양가 자녀들과 손주들이 번갈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모두가 철수 할아버지의 빠른 회복을 빌었습니다. 퇴원 후 영희 할머니는 더욱 철저하게 철수 할아버지의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함께하며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여보, 나 환자 아니에요. 철수 할아버지가 장난스럽게 투덜거렸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환자예요. 그리고 내가 당신 주치의니까 잔소리 말고 따라요. 철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철수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더 멀리 걸어볼까요? 영희 할머니가 제안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강공원까지 가보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고 벚꽃이 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가 다시 만났었지.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내가 아파서 미안해, 영희야. 걱정 많이 했지?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서로 돌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철수 할아버지는 영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줘서. 한강에 도착한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 앞으로도 5년, 10년. 계속 함께하자요. 그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깊고 성숙했습니다. 11월 결혼 1주년을 맞이한 두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습니다. 자녀들은 고급 레스토랑 예약과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두 분 결혼 1주년 축하드려요. 레스토랑 직원이 샴페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와 영희 할머니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여보, 1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인생의 황혼기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베란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50년 전에 헤어졌다가 이 나이에 다시 만나서 결혼하다니. 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우리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다들 동화 같다고 해요. 동화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지. 우리의 이야기니까. 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게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결혼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조용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 산책, 함께 읽는 책, 손주들과의 시간, 가끔씩의 여행.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서로가 있어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보, 요즘 글쓰기 강좌 듣는다고 했죠? 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평생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 이제라도 취미로 시작해보려고. 무슨 글을 쓰고 싶으세요? 우리 이야기. 첫사랑이 5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 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철수 할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그는 오래전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 영희 할머니는 그의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계속 써봐요.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남은 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노후에 찾은 첫사랑,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소설이 완성되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라는 제목의 이 소설은 출판사의 눈에 들어 실제로 출간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감동했고 특히 노년층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영희 할머니가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장이 심하군. 그냥 소소하게 팔리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서점에서 노년층을 위한 추천 도서로 선정됐대요. 철수 할아버지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삶, 그리고 노년에 다시 찾은 사랑의 기쁨까지. 우리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니 기쁘네요. 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우리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간혹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 옛 사랑을 그리워하는 분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고 싶은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줄 몰랐네요. 영희 할머니가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힘이 되니까. 특히 우리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사랑은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노년에 새롭게 시작한 그들의 인생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인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해서 행복과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처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인생의 황혼기에도 아름다운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특별한 만남과 재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처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18세에 느끼는 설렘이나 67세에 느끼는 설렘이나 그 본질은 같습니다. 다만 노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성숙하며 더 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경험했기에 사랑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할아버지와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듯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열린 마음과 약간의 용기뿐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김철수와 박영희처럼 새로운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픽션이지만 현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아름다운 재회와 사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옛 친구, 오래전 헤어진 연인, 혹은 새롭게 발견한 인연. 인생은 놀라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든 행복과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계속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듣고 싶은 특별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항상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